태몽이라든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또 그런 꿈서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사람은 흉몽을 꿔가지고 뭐 사고가 났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주변에 그러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친숙한 거거든요. 근데 이 친숙한 꿈이 조금은 좀 정리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혼란,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방식으로 꿈을 다가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특별히 이제 예전부터 꿈 강의를 좀 해왔었어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꿈에 대한 개념만 아는 것만으로도 꿈에 대해서 지금까지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꿈도 이제 뭐 과학적인 의미의 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내려온 관습적인 의미의 이제 꿈이 있는데, 원래 이제 과학적인 의미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렘 수면 상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렘 수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지만 눈 안 속에서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를 이제 렘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두 가지 종류로 자는데, 눈을 감은 상태에서 아무 활동을 없는 상태의 수면이 있고, 또 어떤 상태가 있냐면 잠들기 전에 이렇게 이제 안구가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면을 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행동을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수면 상태로 들어가고, 다시 이제 깨어날 때가 되면 수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이렇게 또 렘 상태의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대략 이런 주기가 보통 1시간 단위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몇 분 정도 렘 수면 상태로 있다가 깊이 잠들었다가 1시간 정도 자다 보면 다시 또 깨가지고 이렇게 렘 수면 상태로 갔다가 거기서 물론 깨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또 거기서 또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이러한 상태를 반복하는데, 이 렘 수면 상태에 이른 이때에 이제 보통 우리가 꿈이라는 걸 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깊은 수면에 들어갔을 땐 꿈은 안 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꿈을 꿉니다. 근데 누구나 다 꿈을 꾸는데, 다만 어떤 사람은 그 꿈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꿈을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기억을 못하는 사람은 난 꿈을 안 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에게 이제 아주 강압적으로 꿈을 못 꾸게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자극을 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해서 꿈을 못 꾸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그 때문에 인간에게 꿈은 필수적인 거예요. 꿈은 뭐 그냥 난 꿀 수도 있고 안 꿀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꿈을 꿔야지만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데, 그런 꿈이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학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 전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날 고대에 있어서 꿈은 뭐 이제 인디안이라든가 저런 남미 쪽에서는 그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누구랑 싸웠다. 그럼 이제 꿈 깨고 나가고 내가 맞았다 꿈속에서. 그럼 꿈 깨고 나와서 내가 맞았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가갖고서 막 때리고. 왜 너 때렸어 나? 근데 그 사람 모르죠. 꿈속인데 모르는데, 근데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디안들이 그런 게 좀 많거든요. 근데 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사람이 그것을 꿈속에 있던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임무로서의 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얼음 구덩이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거기 수영을 해서 저쪽 구덩이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무슨 물건을 쟁취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생애 목표가 뭐냐면 그 얼음 구덩이를 들어가서 거기 바깥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디언들은 약간 그런 꿈을 꾸면 그게 이제 평생의 자기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예, 뭐 수영하는 법, 그 다음에 찬물에 견디는 법, 어떻게 하는 거, 뭐 살아가는 법 이런 걸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기도 했다라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외로 보면 굉장히 신성한 의미로서 사용되는 때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이제 동양적인 사람들은 꿈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의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꿈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다. 그거를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보러 이제 그 예지몽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마 꿈 해몽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이 뭐 때문에 오냐면 이것 때문에 와요. 예지몽 때문에. 예? 세상에 예지몽을 어떻게 풀이할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이 꿈은 과연 복권을 사라는 얘기일까? 아니면 사지 말라는 얘기일까? 아니면 이 꿈은 또 저기 뭐야 남편과 어떻게 헤어지란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하라는 얘기일까? 안 하라는 얘기일까? 뭐 이런 식의 그런 거를 알고 싶어 하는데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이제 과학적인 의미로서의 꿈의 시작은 누구냐면은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꿈의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이 꿈의 연구에 대한 부분과 예지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것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꿈꾸면 무조건 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풀이가 안 돼요. 왜?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거든요.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거 무슨 뭔가 이렇게 일어나야지 꿈풀이를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꿈이 예지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지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이게 우리 잡몽이라고도 하고 또 흔히 말해서 개꿈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개꿈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부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꾼 꿈이 예지몽일까 아니면 개꿈일까? 이것을 구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예지몽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슨 꿈? 나머지는 다 90%는 개꿈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제 꿈에 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상을 깨는 기본적인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한 것을 깨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지몽이 왔을 때 예지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잡몽, 개꿈과 예지몽을 구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에 관계없이 다 예지몽이라고 하다 보니까 개꿈도 예지몽인데 다 맨날 틀리니까 진짜 예지몽이 왔을 때 그 예지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놓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이 그거 맞았네 뭐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러면 꿈이 예지몽이다 그럼 지금까지 꿨던 꿈을 또 다시 또 막 다 틀린 꿈을 갖다가 다시 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꿈은 뭐야? 어떻게 대답을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분을 하는 훈련을 통해서 꿈을 제대로 활용하는 이 활용법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면 꿈이라는 게 개꿈과 예지몽이 있는데 그럼 예지몽만 중요한 거냐?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잡몽도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잡몽에 대한 부분도 훈련해서 이걸 활용하고 또 더불어 가끔씩 꾸는 예지몽도 구분해 가지고 내가 활용한다면 진짜 내가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회와 자기의 어떤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아주 도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도구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태까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이렇게 혼란 속에 있다 보니까
예지몽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잠몽도 구별 못하고 또 이 속에서 잠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꿈은 허망하고 허상이고 뭐 결국은 모르겠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진다는 것 때문에 결국 꿈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근데 이거를 잘 구분해내는 것서부터 또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안다 그러면 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의 삶을 아주 바꿔주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아주 도구로서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기본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역학에 있어서 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알고 보면 이게 꿈이에요. 사실은 꿈부터 출발한 겁니다. 꿈. 그래서 꿈을 뭐라 그러냐면 제 7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감. 6감을 넘어선 7감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감과 7감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6감과 7감은 다른데 이 7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 훈련하면 이 훈련이 된다라는 거죠. 된다. 그래서 이것이 적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면 나중에 가면 뭐 어떤 거냐. 역학을 배울 때 역학을 또 활용할 때 이 꿈이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방식과 역을 해석하는 사주풀이하는 해석과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슷한 거를 그렇게 비슷하다라고 보질 않고 그냥 뭐 꿈은 꿈이고 역학은 역학이다라고 생각하고 역학은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상징들을 이렇게 이제 조합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역학의 기본이나 꿈의 해석의 기본이나 이 원리는 똑같아요. 즉 뭐냐?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한다.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갑이라고 하는 상징, 을이라고 하는 상징, 이 상징에 대한 여러 가지 뜻을 통해서 갑목을 지닌 그 사람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꿈도 태몽을 꿀 때 어떤 꿈을 꿨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진짜 이 태몽도 오행에 따르는 어떤 그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일생이 그 오행에 맞춰서 일생이 살아가진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꿈이라고 하는 것과 역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것 같은데도 꿈을 잘 훈련하다 보면 역학도 잘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